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 증시가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급등을 해서 우리 증시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쵸. 생각보다 조금 잠잠했어요.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어제 국내 증시 일부가 좀 선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강밥 정도는 유지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그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네.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에요. 더 갈지 아니면 쉬어갈지 아니면 또 꺾였다 갈지 이런 네. 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의 관망세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기조는 얼마 전 있었던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불안했던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내일장 단서로 선반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묻어나는 하루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단서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의 단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제가 이제 외국인들을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관세 협상이고 네. 관세 협상과 관련된 그 변수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나오는 변수가 그렇게 별로 나머지 변수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가 크게 후퇴한 상태에서 네. 지금부터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장세는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면서 대체로 관망 장세가 진행이 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은 좀 많이 올랐고요. 오른 상태에서 더 갈지 말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는 상태. 그러나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대체적인 관망세는 진행됐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나타난 조정치고는 관망세치고는 상당히 견주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충분히 하락했고 과도하게 충분하게 올랐고요.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괜찮게 빠른 속도로 호전되면서 증시는 더 올랐는데 그거 이상으로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낼 만한 호재는 당분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더 나올 만한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죠. 자, 그러나 일단 미국 증시가 21 이평선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네.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도 많지 않고 더 좋아지려면 아직까지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당분간 갈팡질팡하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 경직을 보이는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증시는 분명히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오느냐, 한국 경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언급드렸듯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고 국내에도 재개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여기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HBM4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과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장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은 분명히 갈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만 들어온다면 장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일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여러분께 언급드리면서 충분히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네. 최근 하락폭엔 절반 정도까지 왔고요. 200일평선을 넘어서 이제 121일평선까지 올랐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측면이겠고, 다만 200일평선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충분하게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급락보다는 200일평선을 지선해서 약간 횡보하는 이런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때문에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등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 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 빨간색 선을 주로 코스피 시장이고요. 그 녹색 선은 지금 선물 시장의 수급인데 네. 그림을 보시듯이 매도세가 분명하게 진정됐고요. 만만하게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시는 게 보일 겁니다.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만만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들어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약간 관망세지만 역시 완만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가 지수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국면들이고 주변 여건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미국 증시가 더 올랐죠. 오른 상태에서 환율도 최근에 1,400원 초반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갔는데 네. 미국 증시가 더 못 가게 되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국내 증시가 주변 여건이 개선되고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기 바랍니다. 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대신증권이에요. 그래프를 봤더니 정말 열심히 올라오고 그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최고가 경신했어요. 그렇죠. 증권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강하고요. 지금 증권주가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레이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 요즘 장세의 특징이 한번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쉬지 않고 간다는 측면이겠고 그리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최근에 증시가 또 올라오고 있죠. 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저평가, 기업 밸류업, 그리고 실적 호전, 그리고 증시 하락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증권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 달성했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봉상의 주가는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주봉이라든가 월봉상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증권주들은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증권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앞으로 충분한 어떤 눌림 목준, 대체로 21평선 정도까지 만약에 눌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고 실적이 살아있는 쪽, 네. 이들 종목들의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만큼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두 번째 종목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GKL 리뷰해 주시죠. 네, 카지노 관련주들이죠. 지금 제가 섹터별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증권주,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쪽을 네. 여러분께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그 세 개 섹터 주가는 여전히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오늘 미미하게 신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고 있죠. 자, GKL도 오늘 드디어 장대 항봉 세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이제서야 박스권 돌파에 따른 매물을 소화해내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정도까지는 이들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고 계시면 좋겠고요. 2단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없는 분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도 우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GKL 보유자시라면 계속 가져가도 되고 또 신규 접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은요, 하나오션인데요. 네. 급락한 다음에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권주, 카지노,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으로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외 섹터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종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종목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수급이 살아있고 업황이 살아있는 섹터들은 결국엔 순환하면서 반등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네.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으로 해서 주가가 밀렸던 부분이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이퍼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인데 네. 하나오션은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바로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겠죠. 결국에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수급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하나오션은 지금 이제 초고가 선박 물량의 비중이 8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저가권에 수주했던 그 선박은 이미 다 이제 출하를 하고 비중 자체가 이제 낮아지고요. 이제 초고가 선박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 증가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적 자체도 강도롭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업황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그 규모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 수혜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시세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뭐 올해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부터 바닥부터 제가 조선주 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 조선주들의 시세는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분명 조선주 한두 종목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선두에 바로 하나오션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제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 거의 정도 완료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매도 강도라든가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주가가 서서히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매집에 들어가 볼 만한 위치에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른 조선주들은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오션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조금 더 많이 봐야 되겠죠. 오. 네. 일단 뭐 주가 흐름 자체가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미 1차 상승의 횡보세를 기록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산업은행 지분 매각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이퍼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이미 고점에 있는 상태고 매달려 네.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제 수급적인 이유로 주가가 밀렸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주가가 약세 출발의 강박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반등이 시도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제 소량의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이제는 매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 네. 구간은 우리가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만큼 자 매수 전략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77,700원을 중심으로 강박 약밥 정도 선에서 매집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주가는 이 수급으로 인해 떨어졌고 펀더멘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끝 무렵에 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시장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끝 무렵에 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목해 볼 만한 유망 종목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 진행했고요. 네. 지금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방송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한규수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방송 녹화했던 방송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이야기는 마무리하지만 한규수 매니저님의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 더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